13페이지예요. 그림이법 13페이지로 갑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권리 변동의 원인을 볼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12페이지에서 본 게 뭐였냐면 권리 변동을 배우셨잖아.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구체적인 모습 막 배우셨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데는 원인이 있어요.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 그럴 때 이제 법에서는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용어는 약속이니까 어렵다라고 선입견 가지지 마시고 그렇게 부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 좀 높이셔야 될 거예요. 좀 적었어요. 원인을 자 권리 변동이 일어난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을 건데 그 원인을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불러보세요. 법률 요건.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분필인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 이게 분필이고 이건 키보드고 이건 칠판인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부른다라는 법률 요건. 요건 이 분석을 해보면 필요할 요자에 조건 건자예요. 그러니까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조건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 이게 원인이죠. 그러면 법률 요건 원인이 갖추어지면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거를 결과죠.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 자, 법학에서는 원인을 요건, 결과를 효과라고 불러요. 근데 요건, 효과 이렇게 하면 조금 밋밋하니까 앞에다가 법률자를 붙였나 봐요.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자연과학에서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생긴다. 법학에서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뭐가 발생한다? 효과가 발생한다. 효과가 발생한다. 효과가 발생한다는 말은 결국은 뭐 한다는 소리죠. 구체적으로는 권리가 변동, 발생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된다. 원인과 결과 이 축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원인 얘기하면 여러분들 거기에 해당하는 효과를 한번 톡톡 말해 보세요. 자꾸 말로 끄집어내는 공부, 입체적인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혼자서도 막 설명도 되고 그걸 왜 외우지?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고수로 갈 수 있어요. 출발을 그렇게 하셔야 돼. 깜지 써가지고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선입견은 다 내려놓으셔야 돼. 어른들은 가르치기 힘들어요. 뭐 아는 게 있어가지고 경험이 있어가지고 자꾸 그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튕겨내는 거야. 뭐라고 말을 해도 튕겨내는데 딱 백지처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딱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 자, 한번 볼까? 이 건물을 신축하면 이게 원인인데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신축하면 소유권이 발생하죠.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게 이거예요. 효과예요. 여러분들 효과 대답하신 거야. 제가 원인 얘기한 거고 요건 얘기한 거고. 건물 팔았어. 그 건물 지은 사람이 팔아가지고 값이 오르게 팔았어. 그럼 어떻게 되죠? 소유권이 이전되죠. 그렇죠? 이전되는 거죠. 후주 입장에서는 승계 취득한 거죠. 여러분들 효과 대답하셨고 나는 원인. 이럴 때 신축을 뭐라고 한다는 거죠? 법률 요건. 매매를 뭐라 한다고? 법률 요건이라고 부른다. 여러분이 대답하시는 건 결과고 효과고. 그때 한 30년 썼는데 너무 낡아가지고 철거시켜버렸어. 철거시키는 거 뭐죠? 멸시. 물건 멸실되었어. 말해보세요. 효과 말해보세요. 소유권이 소멸하죠. 어떤 소멸?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절대적 소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구조가. 그 다음 급하다 가서 낚시해가지고 고기 한 100마리 잡았어. 100개의 소유권을 뭐 한 거죠? 취득한 거죠.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래서 요것도 볼까요? 요거는 우리 인문강의 때 했던 건데 갑이 을을 차로 치었어. 실수로. 뭐라 그러면 차로 치면 뭐가 발생하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지. 권리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럴 때 그 교통사고 낸 것을 뭐라 한다고요? 불법행위. 이게 원인이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게 뭐예요? 법률 효과. 이런 식으로 세상은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원인과 결과. 이럴 때 이런 것들을 다 동그라미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요? 법률 요건이라 부르겠다. 법률 요건. 제가 박스에 법률 요건들 예를 가져온 샘플들, 이그샘플 가져온 거예요. 여기만 있을까? 더 있을까? 더 있어. 몇 개나 있는지는 저도 몰라요. 엄청 많을 거예요. 엄청 많아. 그 많은 것들을 원인들을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되게 많은데 숫자는 많은데 종류는 두 종류밖에 없어. 그림 보고 대답하시면 되겠네. 두 종류밖에 없다니까 법률 요건은. 말해보세요. 하나는 법률 행위, 또 하나는 이렇게 부른다고. 팔행위, 빨갱이 두 개밖에 없어. 비유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5,200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종류는 두 종밖에 없잖아. 남자와 여자. 지구로 확장시켜도 80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종류는 두 종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자. 그런 식으로 법률 요건은 엄청 많겠지만 숫자도 모르겠지만 종류는 두 종밖에 없다니까. 외우세요. 뭐라? 법률 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 요건 외워주셔야죠. 이런 것들은 딱 이미지로 박아가지고.
그러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가르는데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성별을 기준으로 과학적으로 성염색체, 그러니까 XX냐 XY냐 가지고 남자 여자를 나눈다면 어떤 원인을 법률행위하고 법률 규정으로 가르는 데는 그 기준이 분명히 있을까 없을까? 있죠. 기준을 눈으로 복격하세요. 여기 있네. 그림 속에. 뭐예요? 의사표시. 그 원인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원인을 뭐라 부른다? 법률행위라 부르기로 한 거야. 그 원인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뭐라고 부르기로? 법률의 규정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의사표시인 거야. 결국 우리가 의사표시가 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 의사표시 네 글자네. 네 글자니까 두 글자씩 끊어서 읽어보면 뭐를 뭐 하는 것? 의사를 표시하는 것. 의사를 표시하는 것. 의사는 뭐냐? 의사는 뭐야? 생각. 머릿속에 들어앉은 생각.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이해시키려고 제가 편한 용어로 바꾼 게 아니고 법률 용어입니다. 생각도. 저기서는. 의사와 생각은 동의어니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 근데 생각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뭐 신적인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텔레파시로 통신하는 게 아니어서 무슨 생각하고 있어도 여러분들 제 생각을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서로 생각을 알려면은 생각을 뭐로 해야 되는 거죠? 말 아니면 뭐야? 글, 그 밖에 행동을 해야 돼. 자기의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사 표시라고 하는 거죠. 그 의사 표시. 근데 자기 생각을 말로 했다고 글로 내뱉었다고 다 의사 표시 아니에요. 이제 날씨 이번 주부터 추워진다 그러는데 감기들 조심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의사 표시가 아니에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저기 도봉산 등산 가실래요? 이것도 의사 표시 아니에요. 자, 의사 표시는 반드시 그 생각이 무엇에 관한 생각이어야 된다? 권리 변동요. 권리를 변동시키겠다는 생각. 발생시키거나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키겠다는 그 생각을 표시한 것만 오로지 뭐야? 의사 표시인 거야. 당신 집 나한테 파시죠. 이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권리 변동에 관한 생각만 그거를 표시하는 것만 의사 표시예요. 그 의사 표시가 요건 속에 들어있으면 법률 행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안 들어있으면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걸 기준은 그런 거예요. 기준은 이게 들었느냐 안 들었냐고 왜 근데 구별을 하느냐면 왜 구별을 하냐면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날 때 하고 법률의 규정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날 때 하고 일어나는 그 구조가 메커니즘이 완전 다르지. 자, 법률 행위 속에는 사람의 의사가 들었어 안 들었어 생각이 들어있어서 제대로 법률 행위 하게 되면 당사자의 의사에 기해 생각에 기해서 당사자가 원한 대로 그 사람이 원한 대로 효과가 생겨요. 원한 대로. 아까 매매를 했더니 조문 살짝 보셨는데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 이전을 약속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니까 딱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고 해서 매도인에게는 재산권 이전 의무, 매수인에게는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법에 정해진 바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원한 대로 해요? 자기들이 원한 대로. 그래서 매매 같은 것은 뭐라고 부른다는 거죠? 법률 행위라고 부른다. 그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거든. 여기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아. 법률 규정 속에는 하나같이. 그래서 여기는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정해진 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지. 그래서 민법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권리의 변동은 딱 두 종밖에 없어. 누군가가 그걸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막 약간 철학적이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출발해서 표시를 해서 그 사람의 뜻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하나.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법률행위의 1번 타자 매매 나와. 법률의 규정의 1번 타자 상속 나와 해서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매매가 있어도 상속이 있어도 권리 변동은 일어나거든요. 자, 권리 변동이 일어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갑이 이 건물의 소유자였어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었어요. 을에게 이전되어서 얘가 소유자가 된 거지. 자, 이전이 먼저 배우셨으니까 이전되었으니까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권을 상실한 거지. 얘가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 거예요. 권리의 변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이 그림. 권리의 변동. 있죠? 자, 이런 소유권 이전이라는 권리 변동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죠. 이들 사이에 원인이 있었어.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갑의 집이 을의 집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없어. 그냥 멀쩡한 갑의 집이 을의 집이 되지는 않고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죠. 법률 요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저런 어떤 효과가 생기는 건데, 자, 그래서 하나씩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 매매. 갑하고 을이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매매 계약을 하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잖아요. 근데 매매는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거겠지. 을이 갑을 먼저 찾아와서 그 당신 집 나한테 3억 원에 파쇼라고 한 거죠. 내가 소유권을 이전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의사 표시를 먼저 한 거겠지.
그랬더니 3억, 좋아요. 괜찮네. 팔겠습니다. 이것도 뭐죠? 소유권 넘겨주겠다는 자기의 뭐를 표시한 거죠?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되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해서 그럼 등기소고 합시다. 계약서 씁시다 해서 쓰고 등기소고 합시다 해서 등기 신청해서 매매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거죠. 자, 이것은 두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의 무엇에 기해서요? 의사에게서 두 사람이 원한 대로의 권리 변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럴 때 이 매매를 뭐라고 부른다는 것? 법률 행위라고 부른다는 것. 의사표시가 들어있네. 의사표시가 몇 개 들어있어요? 딱 보세요. 2개. 2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서 두 당사자가 원한 대로 효과를 일으킨 거죠. 반면 만약에 이번에는 이런 계약을 한 게 아니고 갑은 아버지였고 을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간밤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 사람이 사망하면 무엇이 개시된다? 상속이 개시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더 이상 이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숨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럼 이 소유권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들하고 의무가 전부 다 포괄적으로 아들에게 뭐가 된 거죠? 이전되는 거지. 권리 변동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건 매매하고 완전 다르네.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버지나 아들의 의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의사표시한 적 없어.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에 정해진 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난 거야. 민법제 1005조에 포괄 승계된다고 돼 있어요. 사람이 사망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상속과 같은 원인은 법률 요건은 뭐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법률의 규정으로 부른다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를 너무 초딩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법률의 규정 이렇게 돼서 법조문을 얘기하는 거네. 몇 조 이걸 얘기하는 거네. 그 소리 절대 아님. 그런 차원 낮은 얘기가 아니에요. 몇 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률의 규정 이거는 뭔 소리냐면 그냥 뭐가 아닌 것을 얘기한 거예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을 부르는 말이야 그냥. 그 속에 뭐가 안 들어있으면 의사 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전부 다 싸잡아서 뭐라 한다고 법률의 규정이라 말하는 것이 몇 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예를 들면 건물을 지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있죠. 이거 법조문 없어요. 민법조문을 찾아봐도 지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조문은 없어요. 그 다음에 물건이 멸실되면 소유권이 소멸하죠. 이것도 법조문 없습니다. 법조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은 것을 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법률행위라고 해서 조문이 없냐? 아니요. 여기도 법규정이 있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 다 법조문들 있어 없어 얘들요? 있어요. 그러니까 법조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조문하고 관계없어. 의사표시하고 관계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배우느냐.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인 법률 요건 중에서 법률 행위를 배우겠다. 다시 10페이지로 가볼까요? 10페이지. 그림입법 10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민법 총칙에 그 목차 자체가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권리 변동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네 글자로? 법률 요건. 요건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뭐하고 뭐? 법률 행위하고 법률의 규정. 근데 어디에서만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거야? 법률 행위에서만 몇 문제? 10문제. 그러니까 법률 행위의 핵심 요소가 뭐죠? 오른쪽에 펼쳐져 있는 목차 중에 10페이지에 지금 10페이지. 오른쪽에 법률 행위 옆에 6개 목차가 쭉 나오잖아요. 의사표시예요. 그렇죠? 의사표시. 그럼 법률 행위 밑에 기간하고 소멸시효 이런 것도 있네. 시간이 흘러서 기간이 지나서 소멸시효 제도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럼 기간이니 소멸시효니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싸잡아서 부르면 되죠? 법률의 규정으로 부르면 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법률행위 그렇게 해서 됐고 그러면 다시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법률행위 10문제를 공부를 할 건데 근데 제가 법률행위를 많이 가져왔어요. 전부 다 법률행위들이에요. 매매, 교환, 임대차,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취소, 추인, 해제, 해지, 면제, 상계, 유언 다 법률행위들이야. 전부 다 법률행위들인데 그런데 법률행위를 다시 제가 경계선을 그어놨네. 위쪽은 뭐라고 부르고 계약, 아래쪽은 단독. 법률행위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다는 거죠? 단독행위가 있고 계약이 있고 사실 하나 더 있어요. 합동행위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합동행위는 워낙 비중이 약해서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냥 무시해도 돼요. 단독행위하고 계약이로 나눠져요. 딱 나누는 데는 또 기준이 있어 없어? 이렇게 나누는 데는. 항상 기준을 아셔야 돼요. 구별의 기준.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느낌에. 이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죠? 의사 표시가 들어있는데 몇 개 들어있느냐 이거 갖고 나눈 거겠지. 의사 표시가 하나만 들어있으면 그 법률 행위를 뭐라고 부를까? 둘 중에 골라보세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두 개가 들어있으면요. 계약이라 부르는 거 그렇게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한 사람의 의사 가지고는 효과가 생기지 않아. 두 사람의 의사가 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게 또 합치까지 돼야 돼. 한번 볼까요? 갑이 아까 전에 갑이 갖고 있는데 을이 갑을 찾아와서 그 건물 3억 원에 나한테 파쇼라고 의사표시를 했어요. 이게 그래 좋아요 3억 원에 팔게요 라고 하면 권리변동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지. 안 팔아요. 4억 원 주셔야지 팔지. 이렇게 되면 서로 의사표시를 했지만 의사표시가 합치되지 않아서 합의가 안 된 거죠. 그럼 얘하고 얘 사이에 권리와 의무는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는 두 사람의 의사표시가 이렇게 3억, 3억 5도로 합치되었을 때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만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런 법률 행위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계약 이렇게 부르는 거죠. 계약.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도 그렇지 않을까요? 임대차는 물건 빌리는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빌리는데 그 가게 좀 빌려줘요. 내가 월세 얼마 드리고 보증금 얼마 걸게요.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월세 더 주셔야 돼. 이렇게 합의가 안 되면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합의가 돼야 돼.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도 전부 다 계약이에요. 자, 계약자 붙여서 한번 쭉 읽어볼까요? 불러보세요.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되게 어울려요. 딱 말의 느낌이. 근데 이 밑에는 계약이 아니야. 여기는 상대방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딱 어떤 요건이 갖추어지면 나의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달랑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볼까요? 면제는 예컨대 갑이라 내가 있고 갑이 철수고 을이 수지예요. 근데 갑이 을에게 돈을 200만 원 빌려줬지. 돈 빌려주는 계약 뭐라 그러더라? 아까 살짝 나왔는데 금전, 소비, 대차 계약. 빌려준 사람 대주, 빌려 쓴 사람 차주. 그럼 돈 200만 원 갚아라고 하는 것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갚으라고 요구하는 권리는요. 채권, 금전 채권이에요. 200만 원 채권. 변제기도 왔어. 갚으라고 하면 되는데 요 철수가 요 수지한테 마음이 좀 있네. 그래서 좀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요 돈을 안 받기로 결심을 합니다. 채권자는 돈을 꼭 받아야만 하는 겁니까? 안 받을 수도 있습니까? 안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수지야, 야 너랑 나 사이에 무슨 돈을 또 200만 원 받냐?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안 받을게 갚지 마 라고 말을 딱 해버리네. 그게 바로 뭐예요? 그런 말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면제, 채무 면제야. 자, 면제를 딱 한다. 갚지 마라고 면제를 한다는 것은 갑은 이 채권이 뭐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발생, 변경, 소멸 중에. 소멸을 바라는 자신의 뭐를 말해보세요. 의사를 뭐로 한 거야? 표시한 거지. 의사 표시지. 그래서 의사 표시를 딱 하게 되면 수지가 그 전화를 받고 그래? 그럼 내가 안 갚아 주지. 이렇게 해서 승낙을 하고 합의를 봐줘야지 채권이 소멸될까요? 아니면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소멸될까요? 일방적 의사표시로. 아까 매매하고는 차원이 다르네. 매매는 합의가 되어야지만 효과가 생기잖아요. 면제는 합의로 아니면 일방적 의사표시로. 말을 착착 붙이세요. 입에 감기게. 일방적 의사표시. 단 하나의 의사표시로 효과가 생겨버리지. 이런 면제와 같은 법률행위는 계약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단독행위. 딱 느낌이 오잖아. 단독행위라고. 혼자 하는 거라고. 단독행위. 보죠. 단독행위는 506조에 나와요. 법전을 한번 또 보셔야 되겠네. 506조는 몇 페이지냐면 42페이지일 거예요. 그렇죠? 42페이지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 바로 면제. 면제 이렇게 돼 있네요. 면제의 요건 효과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보세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여기 이 글자 이거 보이세요? 의사를 뭐 했다고요? 표시했어. 이 의사 표시에 대해서 채무자가 승낙하고 허락하고 동의하고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어. 자, 어떤 의사 표시? 7글자로 해보세요. 일방적 의사 표시에서 채권자가 원한 대로 채권은 뭐 해버렸다? 소멸한다. 법에 정해진 바예요? 아니면 당사자가 원한 대로예요? 당사자가 원한 대로. 법 규정은 있어도 본질은 당사자가 원한 대로 된 거잖아. 그러니까 면제와 같은 이런 것들을 법률 행위라고 하고 특히 계약이라고 한다. 단독행위라고 한다. 단독행위라고 부른다는 거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법률행위 개념이 조금 감각이 올라왔을 건데 딱 똑부러지게 설명은 못해도 딱 대충 느낌은 좀 왔어. 이게 뭔지. 법률행위에는 계약도 있고 단독행위도 있는데 어느 쪽이 분포가 더 많으냐면요. 계약이 99%, 단독행위 1% 정도일걸? 1% 미만?
거의 다 계약이에요. 세상은 다 계약 천지예요. 지금 몇 가지만 가져왔지 다 계약이에요. 여러분들 학원에 등록하신 것도 계약, 지하철 타고 오셨으면 계약, 뭐 보험 들었으면 계약, 은행 돈 빌렸으면 계약,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고 집 팔고 하는 것도 계약, 결혼하신 것도 계약, 머리 파마하는 것도 계약. 온갖 세상은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독행위는 숫자가 별로 안 돼요. 몇 개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분간 법률행위라는 단어를 딱 목격할 때마다 좀 뭔지 모르겠다. 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살짝 뭐로 바꿔가지고 읽으시라고 그냥. 계약으로. 계약으로 바꿔서 읽어도 99%는 맞겠지. 다만 1% 틀릴 때도 있을까 없을까? 있지. 왜? 법률행위하고 계약은 동의어인 것은 아니죠. 뭐가 더 큰 말이죠? 법률행위가 큰 말이죠. 법률행위는 계약 말고 뭐도 있으니 단독행위도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틀릴 때도 있지만 그냥 대충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법률행위의 당사자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뭐라고요? 계약의 당사자. 법률행위를 취소한다 이렇게 하면요. 계약을 취소한다. 뭐 법률행위의 요건 이러면 계약의 요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문제를 또 하나 한번 풀어볼까요? 자, 임대차는 그럼 보세요. 임대차는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인가요? 아닌가? 원인 중에 하나인가요? 아닌가요? 원인이죠. 원인을 뭐라고 부른다고? 법률 요건. 근데 그 속에는 의사표시가 하나가 들었어? 두 개가 들었어? 두 개가 들었죠. 두 개가 들었어요. 좀 이따가 하나 더 보고 할게요. 여기서 됐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밑으로는 넘어가. 그리고 혼자 공부하실 때도 제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안 보고 아예 안 보고. 그것도 여러분도 보지 마요. 봐봤자 알 수도 없어. 그냥 넘어가면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계속 돌면서 그 빠진 부분들 쭉쭉쭉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을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스킵하는 것은 같이 스킵하시면 돼요. 혼자 공부하실 때도 안 보셔도 돼요. 아예 안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제2장 법률행위라고 나오네. 법률행위의 의 나오는데 딱 의의를 봤을 때 법률행위의 뜻을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되실걸? 자,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 자, 법률 효과의 발생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네 글자로 다르게 얘기하면 권리, 변동. 그렇잖아요. 권리가 발생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것. 발생을 뭐 하는? 의욕한다는 게 뭔 소리? 말 좀 어렵게 썼는데 원하는, 바라는, 내면의 의사. 의사를 뭐라 한다? 생각. 생각을 의사라 하죠. 그걸 외부로 말이나 글 행동으로 표시하는 것을 요걸 두 개 합쳐가지고 뭐라 하요? 의사 표시. 이걸 의사 표시라고 하는데 요까지 이해되시죠? 가령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고 취소, 추인, 해제 이런 건 다 의사 표시예요. 그 법률행위는 뭐냐? 그러한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뭐다? 요건이다. 요건. 필수 불가결이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의사 표시가 들어있다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거? 네. 되셨어.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주눅 들지 마시고. 주눅 들면 안 돼요. 좀 어렵다. 나 못할 것 같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생각대로 되잖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이 세상을 창조하는 원리잖아요. 근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려운데 못할 것 같은데 계속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한 번씩 내뱉으면 딱 그렇게 됩니다. 어렵고 못해집니다. 못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할만하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률행위의 종류로 가볼게요. 종류. 자,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딱 보니까 책을 좀 살짝 볼까요? 법률행위 종류에는 첫 번째 뭐 어떻게 나눠놨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건 대충 뭔지 아시겠죠? 이미 한 거잖아.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로마자 2번은 뭐예요?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밑으로 내려가서 의무, 부담행위, 처분행위. 그 밑에는요. 3번은요. 불요식행위, 요식행위. 4번은요. 유상행위, 무상행위. 뭐 이상한 것들 나와. 이상한 단어들. 근데 지금은 1번하고 3번만 할 거야. 1, 3번만. 2번은 어려워요.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는 다음에 할 거예요. 자,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먼저 보겠습니다.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는 이미 설명드렸는데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의 숫자가 몇 개인지 가지고 나눈 거잖아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몇 개? 하나 가지고만 성립한다. 자, 이 화살표가 의사표시예요. 제가 의사표시를 화살표로 표현해요. 이 그림책 속에서. 약간 의사표시는 방향성이 있어 없어 여러분들 느낌에.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듣고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의사표시 하는 거니까 그 의사표시가 요렇게 들어있으면 뭐라 한다? 단독행위. 요렇게 들어있으면요.
계약이라고 하죠. 하나의 의사표시 또 하나의 의사표시. 합동행위는 뭐 그림도 안 그렸어요. 가치도 없어가지고. 됐어. 무시하면 돼요. 어느 게 더 많다고 셋 중에? 계약이 제일 많지. 계약부터 먼저 해볼게요. 계약.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 합치. 의사표시 합치. 의사표시 합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죠? 합의죠. 의합이 아니고 뒤집어서 그렇죠? 합의. 합의의 뜻이 뭐라고? 다시 요거 읽으시면 돼. 의사표시의 합치에서 성립하는 것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계약이라면 마땅히 이런 모습을 연출해야 되겠네. 하나 그렇죠? 이 두 개가 합치돼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 각각의 의사표시를 부르는 말이 정해져 있으니 먼저 한 것을 뭐라? 청약. 나중 한 것을 승낙이라고 합니다. 청약과 승낙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청약 어느 게 청약이고 어느 게 승낙인지는 시간적인 선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114페이지라고 한번 거기다가 적어둘까요? 요 그림 옆에다 114 이렇게 114로 한번 가볼게요. 다 앞뒤가 연관돼 있어요. 뒤를 배우셔야지 앞도 더 잘 이해가 돼요. 114로 잠깐 한번 가보세요. 제일 위에 제목 뭐예요? 읽어보세요. 계약의 성립. 서설 넘어가고 로마자 2번. 제목 보시면 제목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자 2번.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그래서 그 그림 속에 청약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 승낙 밑에 후. 먼저 한 게 청약이에요. 계약하자고 먼저 찌른 게 청약이고 하자라고 맞장구 친 게 승낙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이 이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을이 갑을 찾아와서 아니 갑이 먼저 을에게 이 건물 3억 원에 사실래? 라고 먼저 말했어요. 이게 뭐 한 거죠 얘가? 청약. 계약을 하자고 청한 거지. 좋아요. 오케이. 사겠습니다. 3억에 사겠습니다. 했어. 이거는 매도인이 청약하고 매수인이 승낙해서 계약이 된 케이스예요. 거꾸로 이 을이 저 갑을 찾아와서 그 건물 나한테 3억 원에 파시겠어요? 라고 먼저 말할 수도 있지. 그랬더니 좋아요. 3억 원에 팔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때는 매수인이 뭐 한 거죠? 청약하고 매도인이 뭐 한 거야? 승낙해서 계약이 되는 거니까 그냥 먼저 한 게 청약이고 나중 한 게 승낙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서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합치. 그런데 이제 계약에도 종류를 보니까 한번 보세요. 채권 계약, 물권 계약, 가족법상의 계약, 짧게 신분 계약 이렇게 해요. 자, 계약은 왜 하는 거죠? 한번 말해봐요. 계약은 왜 하는 거죠? 네 글자로 답할 수 있는데 권리 변동시키려고 하는 거죠.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키고 싶어서 효과 발생시키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계약을 해서 발생시키고자 하는 권리가 채권일 때는 무슨 계약이라고 부른다? 채권 계약. 내가 이 계약을 통해서 발생시키고자 하는 권리가 물권일 때는 뭐라고 한다? 물권 계약. 내가 이 계약을 통해서 발생시키고자 하는 권리 관계가 신분 관계일 때는 무슨 계약이라 한다? 신분 계약.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채권 계약이에요. 제일 위에 줄에 있는 계약들을 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서 권리 의무인 채권 채무가 생겨요. 자, 이것도 계약인데 여러분들 아직 물권도 이거 뭐 너무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 물권인 줄을 혹시 아시나? 들어보셨나?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하고 등기소 가서 등기하게 되면 지상권이, 전세권이, 저당권이 물권이 생기지. 이런 놈들은 무슨 계약이라 부른다? 물권 계약이라고 하는 거야. 물권 계약이라고 해요. 혼인도 계약이에요. 혼인이 단독행위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혼인 단독행위면 남자는 미스 코리아들하고 결혼하고, 그렇죠? 여자들은 갑부하고 할 수 있겠지. 일방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면. 하지만 그렇지 않죠. 갑이 을에게 이렇게 해야 되죠. 내 알을 낳아도 이렇게 청약, 청혼이라 그러지. 꺼져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혼인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혼인은 계약이에요. 입양도 계약이고 세상은 계약천지예요. 계약이에요. 자, 그런데 채권 계약을 잠깐 볼게요. 채권 계약에 세 가지 계약을 한번 불러서 읽어보세요. 붙여서 증여계약, 매매계약, 교환계약. 이거 한번 구별해 볼게요. 증여계약, 매매계약, 교환계약은 공통점이 있어. 목적이 다 똑같아. 권리를 뭐 할 목적일까요? 설정 아니면 이전. 셋 다 공통점은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에요. 권리를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라니까. 차이는 뭐냐? 증여계약은 무상계약. 따라해 보시죠. 무상계약. 자, 매매나 교환계약은 반대로 유상계약. 그러니까 증여는 권리를 이전해 주고 내가 뭘 받아 안 받아 대가로. 안 받아. 공짜로 주는 거지. 그게 증여계약이고, 매매계약, 교환계약은 내가 권리를 이전하고 뭘 받아 안 받아 내가. 받아. 대가를 받아. 그러니까 무슨 계약? 유상계약. 보상이 있는 계약. 있을 유, 보상상.
무상은 보상 없다. 나만 준다 이거지. 무상계약. 공짜냐 아니냐는 거죠. 그 다음에 매매하고 교환은 유상계약인 똑같은데 매매는 권리를 이전하고 대가로 받는 게 돈일 때 대금을 받을 때는 매매계약. 교환계약은 내가 권리를 이전하고 대가로 나도 어떤 권리를 받는 거지. 그럼 무슨 계약? 교환계약. 그러면 갑이 을에게 차를 한 대 선물로 준다. 셋 중에 골라보세요. 선물로 차를 한 대 주는 계약은요. 증여계약. 자기 중고차를 친구한테 파는 계약은요. 매매계약. 내 차하고 걔 차하고 바꾸는 계약은요. 교환계약. 셋 다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에요.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임대차도 계약인 거 아시겠죠? 임대차는 대는 빌려준다는 소리, 차는 빌려 쓴다는 소리. 대차형 계약에는 세 가지가 있어.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이렇게 있어요. 적어드릴까?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이 중에 우리 시험 범위는 임대차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것도 뭔지는 아셔야 돼. 시험에는 자세히 안 나와도 이게 단어 뜻은 아셔야 된다고. 세 개 계약의 공통점이 다 뭐가 들어있죠? 글자가? 대차형 계약이라 그래. 대는 빌려준다는 소리, 차는 빌려 쓴다는 소리. 그러니까 물건 빌려주고 쓰고 돌려주기로 한 계약이 대차형 계약인데 셋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두 개 딱 끊으면요. 이 소비대차는 빌린 물건을 땡땡하는 거지. 말해보세요. 소비. 그러니까 그 물건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표현은 빌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빌린 게 아니고 완전히 받은 거야. 소비해 버려요. 그 물건은 사라졌기 때문에 그 물건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빌린 물건과 동종의 물건으로 동량으로 같은 수량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린다고 할 때 표현은 빌린다고 하지만 집을 빌리는 거하고 다르지 않나? 집을 빌렸을 땐 집을 쓰고 그 집을 돌려줘요. 다른 집을 돌려줘요. 그 집을. 돈은요.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을 장롱에 잘 보관해뒀다가 그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그 돈은 뭐 해버리죠 여러분들? 소비해버리죠. 없어졌어 그 돈은. 그리고 돈을 벌어가지고 빌린 금액만큼 갚는 거지. 그러니까 돈 빌리는 계약은 셋 중에 무슨 계약? 소비대차 계약. 돈 빌렸다가 앞에 두 개 붙여서 부른다니까 뭐라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그럼 얘들은 뭐냐? 사용대차와 임대차는 빌린 물건을 소비하는 게 아니고 빌린 물건을 땡땡하는 거죠. 두 글자 뭐예요? 사용. 그러니까 그 물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사용 이후에. 남아있어. 이 물건 자체를 돌려주는 계약이에요. 그러면 그건 똑같은데 뭔 차이가 있느냐? 공짜냐 아니냐 이거죠. 유상이냐 무상이냐. 얘는 공짜야. 무상이야 무상. 얘는 임대차의 임료의 차임의 임자예요. 사용료를 내는 거지. 얘는 그 차이예요. 다시 쌀이 떨어졌어 우리 집에. 그래서 옆집 가가지고 쌀 한 대 빌려 먹어요. 셋 중에 뭐예요? 사용대차. 쌀을 사용하다가 돌려줘요. 쌀을 밥을 지어 먹지. 쌀을 뭐 해버리죠 여러분들? 소비하고 그 쌀을 돌려주는 게 아니잖아. 그 양만큼 사가지고 돌려주는 거잖아. 동종, 동질, 동량으로. 정보미를 빌렸으면 정보미를. 정보미 이런 거 알아들으시면은 오래되신 분인데 일반미를 빌렸으면 일반미를. 어린 분들은 뭔 말인지 모르시지? 정보미, 일반미. 됐어요. 아무튼 돈 빌리고 쌀 빌리고 하는 것은 무슨 계약? 소비대차. 집 빌려주는 건 이거 아니면 이거지. 그렇죠? 근데 내가 미국에 잠시 1년 동안 갔다 올 일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딱 들어와 살 사람을 구하기는 힘들고 친구한테 니 들어와 살래? 내 집세는 안 받을게. 깨끗하게만 써줘. 1년 나 미국에 돌아오면 돌려줘. 그래서 공짜로 빌려주기로 한 거지. 무슨 계약? 사용대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월세 산다 전세 산다 할 때 그게 뭐야? 임대차인 거야. 다 대차형 계약 세 가지예요. 우리 시험에는 요거만 시험 범위는 요것뿐이지만 요게 자세히 나온다는 거지. 이걸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용어들을. 용어 자체는 아셔야 되고. 됐어요. 자, 임대차도 그러니까 계약이다. 그 다음에 단독행위로 갈게요. 계약은 요 정도만 감각만 익히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독행위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해요. 아까 여기 있는 면제. 면제할 때는 합의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해서 채권자가 원하는 대로 채권 소멸의 효과가 생기죠. 자, 하나의 의사표시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취소, 해제 이런 거 한번 볼 건데 취소는 언제 하는 거냐. 해제하고 취소는 다른 건데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그중에 하나만 볼게요.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계약하셨는데 사기를 당하셨어. 아니면 협박을 강박이라 그래요. 사기를 당해서 협박을 당해서 원치 않는 계약을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 취소. 자, 110조로 할 거야. 110조 조문. 찾으시고 저한테 페이지도 불러주세요. 아마 12페이지인가? 맞나?
12페이지. 자꾸 하다 보니까 법정 폐지도 외우겠네. 부작용이 부작용. 12페이지. 자, 보세요. 제목은 110조예요. 110조 보러 왔어요. 제목 한번 읽어보시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항 한번 읽으세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사기당해서 사겠다고 하는 의사표시, 협박당해서 팔겠다고 하는 의사표시, 그런 놈들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취소를 하면 141조. 자, 2페이지 옆으로 넘기시면은 141조 나올 거예요. 자, 141조를 보시면은, 아이고, 뭐라고 돼? 이게, 아이고, 너무 다 보여주지 않고, 그냥 여러분 책을 보고 해야 되겠네. 자, 141조 제목은 취소의 효과.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시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자, 법률행위 잘 모르시겠으면 뭐로 읽으시라고 그냥.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된다는 건데 취소하기 전에는 뭐 어떻다는 거죠? 유효다, 무효다 그 말을 뒤집으면 유효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엮어서 읽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한 계약은 무효이라고 돼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취소하면 어떻게 된다고? 무효가 된대. 그럼 취소하기 전에는 어떻다는 거야? 그 소리지. 사기 강박 당한 계약도 유효한 계약이야. 여러분들이 뭐 하기 전이라면? 취소하기 전이라면. 취소하면 무효가 되어서 이행하지 않아도 돼. 그럼 취소를 할 수 있다 이제 해야 한다는 건 아니죠? 여러분 나 선택권 준 거야. 사기나 강박을 당한 계약은 그건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이행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 취소를 보통 하겠지. 자, 취소를 할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다가 을이 갑을 사기쳐서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갑이 이제 알아차렸어.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면 자기가 이 팔겠다는 의사표시 청약이나 승낙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지? 취소해서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건데 취소를 할 때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 을한테? 오휴 사기꾼님, 오휴 존경합니다. 저를 웬만하면 안 속는데 저를 속이시다니 대단하신데 저 이거 취소하고 싶은데 취소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 내 취소를 허하노라 해서 합의를 봐야지만 취소가 되는 게 아니겠지. 그렇죠? 이 사기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사람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소의 효과가 발생을 한다. 그렇죠? 취소는 합의로 한다 아니면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취소를 하는 행위는 계약이다, 단독행위다. 단독행위다. 단독행위. 자, 해제로 가보겠습니다. 해제. 해제는 543조를 보세요. 543조. 몇 페이지인가요? 45페이지예요. 예. 자, 543조 보시면은 544조하고 연결시켜서 볼 거예요. 해제는 언제 하는 거냐면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을 하지 않을 때 해제를 해요. 544조를 먼저 볼게요. 제목은 이행 지체와 해제 이렇게 됐어요. 이행 지체와 해제. 자, 당사자의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복잡하게 돼 있는데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핵심만 읽을게요. 이 당사자는 계약의 당사자 이 소리예요. 계약을 갑과 을이 했는데 그 일방이라고 했으니까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겠지. 한쪽이 채무를 계약을 통해 생긴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여기 있네. 이행 지체를 하면 상대방은 중간 생략하고 그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자, 매매 계약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매매 계약을 한 당사자 일방을 매수인으로 한번 잡아볼게. 매수인의 채무는 무슨 채무죠? 소유권 이전 채무인가 대금 지급 채무인가? 매수인. 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중도금 날 중도금 준다 안 준다? 안 주고 잔금 날 잔금 주지 않는다. 그러면 상대방을 뭐라고 해야 되죠? 매도인은 이 매매 계약을 뭐 시켜버릴 수 있다고요? 해제시켜버릴 수 있다고. 해제. 계약을 엎어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예요. 됐어요. 이 정도.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 매수인이 중도금 잔금을 안 주고 채무를 이행을 지체를 하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것도 너랑 나 사이에 생겼던 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싹 다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없애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니까 이것도 의사표시고 법률행위인데 어떻게 할까? 해제를 할 때 당신이 중도금 안 줘가지고 내 속이 너무 상해요. 나 이 계약 해제하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라고 물어보고 청약하고 그 해제하세요라고 승낙받아서 해제가 되는 걸까? 아니죠. 합의로 하는 거다? 아니면 뭐로 하는 거다? 그렇죠. 7글자로 표현해봐요. 입에 붙이세요.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거예요. 해제는. 그러니까 해제를 하는 행위는 계약이다, 단독행위다. 단독행위다라는 겁니다. 됐네? 자, 그럼 골라보세요. 계약하고 단독행위 중에 매매는 뭐예요? 계약이에요. 임대차는? 전세권 설정하는 건? 그렇게 다 하세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합의로 하면 다 계약이니까. 면제해주는 거, 채무 면제하는 것. 단독행위 취소는? 해제는?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면 단독행위를 하는 거,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이거를 어떻게 외우는 사람들이 있냐면 두 문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외우는 분이 있다니까. 두 문자를 따서 이렇게요. 이렇게 취, 추, 해, 면, 상 이렇게 외우시는 분이 있는데 망하는 지름길이죠. 그런 식으로 뭔가를 외우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지는 건데 느껴보세요. 그냥 이게 단독행위라는 걸. 일방적으로 하면 단독행위고 합의로 하면 계약이고 됐습니다. 문제를 한번 또 봐야지. 문제를 볼게요. 제2장 법률행위에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O 같아, X 같아? O 같네. 일단 법률 요건이란 말, 요건은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원인. 그쵸? 원인에는 두 종류가 있지? 말해봐요. 하나는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 임대차는 법률 행위 쪽이에요, 법률의 규정 쪽이에요? 법률 행위지. 그 속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몇 개 들어있어? 2개. 먼저 하는 의사표시를 뭐라 그래? 청약. 나중 하는 의사표시를. 2개가 합치돼야 되지, 합치. 합의로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정확하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O. 그 다음에 해제나 취소는 단독행위다. 맞네, 단독행위. 왜? 쟤들은 합의로 하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니까 단독행위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림 미부책으로 가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는 그 정도로 하고 불요식행위, 요식행위 요거 좀 개념을 잡아보겠는데 불요식행위,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이게 요자가 보시면 필요할 요자에 방식, 식자예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행위, 불요식.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는 행위, 요식행위. 자, 우리 민법은 불요식 행위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법률행위 방식의 자유라고 해서. 그래서 어떤 법률행위를 하는데 법률행위 잘 모르시겠으면 뭐라고 들으시라고? 계약을 할 때 법에 미리 정해놨어, 계약 방식을. 이 계약을 하고 싶으세요? 그럼 요렇게 이 정해진 방식에 따라 해야 됩니다. 이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효력도 안 생겨요. 반드시 이 방식을 따라야 돼요. 요게 무슨 행위라는 거예요? 요식, 불요식, 요식. 그 다음에 그냥 합의만 보세요. 당사자가 존재하고 두 사람이 합의만 되면 그냥 자유로운 방식, 뭐 말로 하셔도 되고 계약서를 쓰셔도 되고 방식은 타치 안 할게요. 이거 뭐라고요? 불요식 행위. 어느 쪽이 원칙이라고? 불요식이 원칙이에요. 불요식이 원칙이에요. 특정 방식을 요하지 않은 법률행위. 그래서 매매, 임대차, 대리권 수요 막 쭉쭉 나오는데 등등등 우리가 1년 동안 배우게 되는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를 하면서 나오는 모든 법률행위들 100% 불요식입니다. 불요식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 밖에만 요식이 존재해요. 요식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는 걸 매매를 잘 보면 매매는 뭐라고? 사고 파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처음 봤던 조문인데 기억나실라 모르겠네. 매도인은 재산권을 뭐 해줄 것을 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해서 두 사람이 합의가 되면 이루어지는 계약이잖아요.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 제가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 갑이 제가 갖고 있는 10억짜리 건물을 매매를 할 때 보이는 패턴하고 갑이 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 이 콩나물을 파시는 할머니인데 우리 와서 콩나물 1,000원어치를 사갈 때 하는 매매하고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패턴이 서로 다르지. 약간 다르게 하지 않나?
똑같이 안 할걸? 자, 10억짜리 매매 계약을 할 때는 10억 원을 딱 들고, 현찰을 들고 가서 그거 좀 줘봐요. 그 집. 10억 주고 집 받고 그렇게 하지 않지. 첫날 만나가지고는 그 전부터 몇 번 만나겠지. 만나가지고 오늘 드디어 계약서를 써요, 안 써? 얘들은요. 계약서 씁니까, 안 씁니까? 일반적으로. 쓰죠. 계약서 쓰죠. 서면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이행합니까? 그날은 계약금만 겁니까? 계약금만 보통 1할 정도, 1억 정도 걸어놓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또 중간에 주는 돈을 또 뭐라 그러죠? 중도금 주고 또 한참 있다가 잔금 치르고 등기 이전 해가지고 차근차근하게 진행되지 않나 이거는요. 콩나물 매매 계약을 그리 합니까? 콩나물 1,000원치 사러 왔는데 할머니 잠깐만요 100원이에요. 계약금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중도금 400원 주고 그 다음날 잔금 치르고 콩나물 받아가지 않죠. 계약서 씁니까 안 씁니까? 계약서는 안 씁니다. 그냥 바로 1,000원 주고 1,000원치만 줘요 하면 까만 몽다리 다 줘버리잖아 그냥.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 그러니까 딱 알았어.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지 효력이 생기고 콩나물을 매매할 때는 그냥 말로 해도 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그 사람의 이해력은 바닥인 거지. 절대로 아닙니다. 얘 둘은 완벽하게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매매 계약을 콩나물 매매처럼 해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해도 됩니다. 콩나물 매매를 건물 매매처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사람들이.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10억짜리 건물 매매 계약이나 콩나물 1,000원치 매매하는 거나 둘 다 무슨 계약 뭐라고 여러분들 요식이다 불요식이다. 불요식. 10억짜리 건물도 구두 합의해도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바득바득 계약서를 쓸까? 왜 계약서를 쓸까? 계약서를 써야지만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계약서를 쓸 뿐인 겁니다, 그냥 현실에서. 왜? 왜 그럴까요? 안 쓰면 위험하니까. 이것뿐이에요, 그냥. 안 쓰면 위험하죠. 말은 허공 중에 다 날아가잖아. 분명히 합의를 봤어. 서희 10억 원에 중도금 언제 주고 다 말을 맞췄어. 합의가 되어서 계약이 성립했어. 나중에 딴소리 할 수도 있나 없나? 갑이든 을이든. 딴소리 할 수도 있죠. 딴소리 할 때 아니 왜 딴소리를 해요? 그때는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요? 라고 말해버리면 그 사람이 한 말을 내가 증명할 수 있어 없어? 허공 중에 다 날아간 말을 못해. 그럼 내가 만약에 증명을 못해가지고 피해를 본다면 피해 액수가 커요 적어요? 심각해요. 그래서 불편해도 계약서를 쓰는 거지.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증거자를 남기는 거잖아. 도장도 막 찍고 도장 찍어야지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뭐 인감 도장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좋은 거 뭐냐면 둘이 합의하는 거를 녹음 떠놓는 게 더 확실한 거예요. 녹음이 더 확실하지. 더 확실한데 녹음하면 좀 서로 기분 나쁘고 하니까 계약서 쓰는 거야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여기는 만약에 계약서를 안 쓰면 나중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해도 계약서를 쓰는 행동을 취하는 것일 뿐이야. 인간들이 합리적인 행동을 취할 뿐이고. 여기는 왜 계약서 안 쓰지? 귀찮으니까. 귀찮은데 만약에 위험하나? 별로. 내가 만약에 계약서 안 써가지고 할머니가 나중에 딴소리 하셔가지고 내가 피해를 입으면 피해 액수가 크나? 1,000원이에요.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를 보더라도 계약서를 쓰지 않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한 방에 알아듣기.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나? 그러니까 몇백억짜리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뭐 그냥 1,000원치 사는 거나 본질은 완벽하게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다만 그때 필요성에 따라서 어떨 때는 계약서를 쓰고 어떨 때는 안 쓰고 하는 행동 패턴의 차이를 보일 뿐인 거예요. 됐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불요식이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불요식. 그럼 요식은 어디 있느냐? 다 임대차도 불요식이고 다 불요식이에요. 우리가 배운 건 다 불요식인데 요식은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나면 존재하죠. 아까 이건 우리 시험 범위 아니거든. 혼인하고 유언하는 건 시험 범위 아닌데 이거는 혼인은 일정한 방식을 따라줘야 돼요. 혼인도 계약이다 아니다 계약. 계약입니다. 혼인 계약인데 합의로 하는 거니까. 근데 혼인은 매매처럼 못해요. 혼인을 매매처럼 하게 되면 매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거든요. 근데 혼인을 의사의 합치만으로 남녀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 인정해버리면 혼인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위험해요. 약간 술만 살짝 알딸딸해지면 혼인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너 나 좋냐? 좋다 해가지고 결혼하자 해서 혼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요식 행위는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의사의 합치는 기본이고 일정한 방식을 요구합니다. 그 방식이 뭐냐? 혼인들 해보셨나? 민법 812조에 나오는데 신고해야 됩니다. 혼인은 신고라는 방식을 요구합니다. 신고.
신고할 때도 얘 둘이 하고 남녀하고 성년 2명 필요합니다. 2명이 연산 서면 신고가 들어가야 돼. 꼭 서면 신고로 해야 돼. 그래야지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런 것들은 혼인에는 방식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이런 걸 요식이라고 한다. 요식. 그래서 그 증인들한테 부탁을 할 때 성년 증인이 아니고 이미 연산 서면 그거 부탁을 할 때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까? 꼭 결혼을 해야 될까? 이렇게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유언 같은 경우요. 유언도 법률행위거든요. 다시 한번 질문. 유언은 어떤 모양으로 할까요, 여러분들? 유언을 할 때는 누군가를 앞에 앉혀놓고 합의를 봐가면서 할까요? 아니면 일방적 의사표시를 할까요? 자, 유언은 뭔지 말해보세요. 계약인가요? 단독행위인가요? 단독행위죠. 이거 아니어도 외워져. 그냥 이게 되지. 나 혼자 하는 거니까 그냥. 그쵸? 단독행위야. 단독행위인데 유언은 요식이야. 혹시 유언을 하시고 싶으면은 민법 1065조를 찾아보셔서 그 이후에 5가지 방식이 법에 나와 있어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구수증서, 비밀증서 이렇게 있어요. 이 방식에 어떻게 하라라고 정해놨어. 그 방식에 따라서 유언이 이루어졌을 때 효력이 생기지.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대충 해놓고 돌아가시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런 게 요식이에요. 그리고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요식은 존재하지 않고 모조리다 뭐다? 불요식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 불요식. 요 정도만 하고 여기는 문제도 없어. 요거 대리권 수행인데 아직 안 배우셔가지고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법률행위 요건으로 할게요. 자, 법률행위 요건인데 여기서 요건에서 자, 읽어볼까요? 이해가 되시는지 글들이. 법률행위가 어떻게 읽으시라고 잘 모르겠으면 와닿지 않으면 계약이 이렇게 읽으시면 돼. 계약이 당사자가 원한 대로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게 권리를 변동시키기 위해서는 그 계약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바, 갖춰야 될 요건에는 성립 요건이 있고 효력 요건, 다른 말로 유효 요건이 있습니다. 자, 성립 요건부터 먼저 따집니다. 논리적으로. 전자는 성립 요건은 어떤 법률행위가 존재가 성립이에요. 성립하기 위한, 말 그대로 탄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인 요건이에요. 그 외형적인 요건이 이 3가지예요. 여기 파란색 3가지 한번 불러보실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어떤 법률행위이든지 간에 이 3요소는 필요합니다. 그게 매매든 임대차든 취소든 해제든 뭐든 유언이든 무조건 이 3가지는 필요해요. 이 3가지. 최소한의 이 3가지는 필요해요. 혹시 이를 결하면 이 셋 중에 하나가 없으면 법률행위는 존재조차 할 수가 없다. 부존재, 불성립이라 그래. 탄생하지 않는 거지. 두 번째, 후자가 뭐죠? 후자가 뭐냐고. 이거 여기 효력 요건이지. 지금 뭐 하는 거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 얘기하는 거잖아. 예? 후자 효력 요건은 법률행위 존재를 전제로 한 거야. 성립했다는 걸 전제로 깔고 가는 거야. 성립조차 하지 않으면 효력 요건을 갖췄는지 따질 필요도 없어. 성립했는데 성립을 전제로 해서 그 법률행위가 실제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으로서 이를 결하면, 효력 요건을 결하면 당사가 원한 대로 효과가 제대로 발생하지 않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효력 요건이 뭐냐? 여기 노란색 바탕에 있는 거. 여기가 효력 요건이에요. 뭐가 더 많아요? 개수가. 성립 요건이 많아요? 효력 요건이 많아요? 성립 요건이 훨씬 적고 효력 요건이 많죠. 자, 이 성립 요건을 갖추어서 성립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당사자는 요렇게, 목적은 요렇게, 의사표시는 요렇게. 이 요건을 다 갖추면 뭐가 발생한다는 거죠? 효력이 발생해서 유효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립 요건을 아예 못 갖추면 불성립이라 그러고, 성립 요건을 갖춰서 성립을 했는데 효력 요건 중에 뭔가를 못 갖추면은 효력이 제대로 생기지 않아. 효력이 제대로 생기지 않은 현상에는 2가지가 있지. 읽으세요. 첫 번째는 무효 또는 취소. 이렇게 됩니다. 무효 또는 취소. 그래서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것도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잘 넣어보세요. 이렇게. 자, 갑과 을이 법률행위를 했어요. 편하게 계약을 했다 이거죠. 계약을 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꼴인 지점이 뭘까? 자기들이 도달하고 싶은 거는 어딜까? 불성립으로 가고 싶을까 얘들은? 성립으로 가고 싶겠지. 그래서 무효가 되고 싶을까 계약이?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어디예요? 여기가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파라다이스예요. 여기 가고 싶어. 여기에. 여기를 가려면 2번의 통과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니까. 첫 번째는 무슨의 문? 성립의 문. 두 번째 유효의 문이에요.
첫 번째 문을 통과하기 위한 요건이 뭐라고? 성립 요건인데 세 가지가 존재해야 돼.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자, 계약으로 치면 계약으로 넣어서 해볼까요? 계약의 당사자가 존재를 해야 되니까 적어도 몇 명은 있어야 될까? 계약이 성립하려면 2명은 있어야지. 혼자 계약하는 건 말이 안 되지. 2명은 있어야 되고 계약을 하는 뭐가 있어야 되죠? 목적. 목적이 뭘까? 다른 말로 권리 변동이에요. 계약은 결국 뭐 때문에 하는 거죠? 권리 변동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게 변동시키려고 하는 권리가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지 결국 권리 변동이란 목적이. 그리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근데 계약이라면 적어도 몇 개는 있어야 되지? 2개는 있어야지. 먼저 한 걸 뭐라 그래? 나중 한 것을. 그리고 2개가 있어서 족한 게 아니지. 2개의 의사표시가 뭐 돼야 돼? 합치되면 계약이 뭐 한다고? 뭐 한다고? 성립한다고 얘기하면 되지. 그럼 합의가 안 되면 뭐 한다고 얘기하면 돼? 불성 계약이 안 된 거지. 안 됐으면 효력 요건을 따질 필요도 없어. 여기는 안 된 거니까. 합의가 되어서 계약이 성립했다 치고 이걸 전제로 해서 아까 그 노란색 바탕에 있는 거 효력 요건을 싹 다 갖췄어. 그럼 뭐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하는 거지. 뭐야? 유효, 권리 변동이 일어나고. 그 효력 요건을 못 갖추면 성립은 했으나 처음부터 뭐이거나 무효이거나 아니면 뭐 할 수 있게 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되거나 이렇게 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말과 어떤 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위치가 다르잖아. 심각하게 다르잖아요. 어떤 계약이 무효라는 말과 어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조차도 다른 거지. 예, 다 다른 거죠. 불성립, 무효, 취소. 법률행위 불성립과 무효, 취소의 구별을 해서 밑에 나오잖아요. 다음에 해요. 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셋 중에 어딘지 한번 여러분 찍어보세요. 갑이, 을이, 갑을 그 건물 나한테 이쪽에 먼저 말해볼까? 내가 건물 소유자였는데 이 건물 4억에 살래요? 4억에 살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의사표시. 아니요. 3억이면 사줘.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되나? 이 계약은 무효다. OX. X죠? 뭐라고 말해보세요. 이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 여기를 말해야지. 그쵸? 무효가 아니고 무효는 일단 계약이 뭐 한 걸 전제로 한 건데 성립이 되려면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돼야 되잖아. 합의 자체가 안 된 거야.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네. 이건 무효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계약이 안 된 거야 그냥. 그렇잖아요? 안 된 거야 그냥 계약이 불성립이고. 자, 4억에 살래요라고 했더니 좋아요. 오케이. 콜. 합의되었어 안 되었어? 그럼 일단 계약은 뭐 한 거죠? 계약이 성립했다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말해보세요. 계약이 체결된 거야. 체결되었다고 100% 유효인 게 아니야. 체결은 되었는데 잘 보세요. 체결될 때 이 갑의 눈이 오른쪽은 웃고 있고 왼쪽은 울고 있어. 이게 미친 거예요. 정상인이 지을 수 없는 맛이 간 상태에서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계약을 했어. 그러면 이런 계약은 이렇게 되는 거야. 뭐라고? 무효가 되는 거야. 왜 무효가 되냐면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거지. 자, 계약이 성립했을 때 계약이 유효가 돼서 효력이 생기려면 당사자가 이 세 가지 능력을 가진 채 해야 돼. 읽어보세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력을 가지고 해야 돼. 근데 미쳤어 얘가. 갔어. 이게 없는 거야. 이 두 번째 능력. 의사 능력이 없는 거야. 의사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거지. 이거는 근데 제가 우리 입문 과정 때 좀 처리를 했잖아요. 저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당사자 목적 의사표 중에서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오히려 입문 과정에서 2주차에 해드렸다고. 2주 동안. 실제로 시험 범위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입문 과정, 앞주차 과정을 좀 들으셔가지고 더 이제 다지시면 되는데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네. 기억이 나실라나? 기억이 나시나? 잠깐만. 여기 있네. 계약이 유효가 되려면 계약을 한 당사자가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첫째 뭐예요? 권리, 능력. 권리 능력은 이거예요. 권리 능력은 뭐이거나 뭐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자연인이거나 법인이어야 돼. 우리처럼 숨 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법인이거나. 얘들만 뭐를 가지니까 권리, 능력을 가지니까. 혹시 여러분들 계약하셨는데 상대방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이보그였던 거야. 사이보그는 자연인이에요, 아니에요? 법인도 아니죠. 여러분들 하신 계약 무효. 사이보그는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거든. 무효 처리되는 거예요. 권리 능력자하고만 해야 돼. 두 번째, 자연인일 때는 계약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의사능력, 제정신이어야 되는 거야. 제정신 아닌 애들 있잖아요. 뭐야, 너부터 뛰어내리고 보자기 쓰고 막 꽃꽂은 애들 하고 막 이렇게 술 먹고 만취된 애들. 이런 애들은 뭐라 그러더라? 의사 능력자.
간 거야. 정신없어 얘들. 얘들이 계약하게 되면 계약은 아예 뭐라고 여러분들? 무효예요. 무효니까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 아예 안 생겨. 이런 계약은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이것도 설명드렸었잖아. 은행한테 돈 빌렸는데 이 의사무효자하고 계약해가지고 계약 무효 처리되는 거야. 그리고 저기 밑에 자, 그 순간순간 의사능력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민법이 딱 정해놓은 제도가 하나 있지. 행위능력 제도. 혼자서 아무의 도움도 없이 단독으로 완벽하고 유효하게 법률행위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한다? 행위능력. 요 능력이 부족한 자들 또는 없는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 3종. 미PP.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얘들은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 나이나 법원의 선고예요. 나이 몇 살 안 된 애? 만으로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 우리 쓰레기 고등학교 때 18세 때 모습이거든요. 18세 정도면 저 위에는 의사능력은 있어 없어? 정신은요. 하지만 뭐는 없다 얘는요. 행위능력은 없는 제한능력자야. 그 다음에 어른이지만 오히려 질병이나 장애나 노령 등에 의해서 사무 처리를 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서 법원으로부터 성년이지만 후견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버린 자. 이 사람 뭐라 한다고? 피성년 후견인. 또 이 사람보다 상태가 조금 낫지만 좀 부족해가지고 이번에는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뭐라 한다고? 피한정 후견. 이 3종은 뭐가 없다고 여러분들? 행력이 없거나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얘들은 혼자서는 단독으로는 계약 못해. 단독 계약 못하고 얘들이 계약하고 싶으면 법정 대리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받고 해야 되는데 사실 얘는 동의받아도 못하거든. 이 사람은. 그런 자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돼.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얘들이 동의 없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혼자 한 계약은 법률행위 계약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이건 무효가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 다시 기억해 볼까요? 취소할 수 있다니까. 취소된 법률행위는 언제부터 무효가 되죠? 취소가 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뭐 어떻다는 소리죠? 얘들이 한 법률행위라도 유효라는 거죠. 유효. 그러니까 미성년자 우리 쓰레기가 집을 하나 갖고 있을 수 있어 없어? 집은. 권리능력은 있으니까. 요거를 팔 때는 매매를 할 때 법률행위를 할 때는 누구 동의 받아야 된다고? 아버지, 엄마,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갑이 동의 없이 을과 매매를 했으면 이 매매 계약은 무효인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 거야. 선택권만 준 거예요. 그래서 무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럼 얘는 돈 받을 권리 생겼어 안 생겼어요? 생기고 소유권 넘겨줄 의무도 생겼어. 근데 취소할 수 있다는 거지. 취소. 그래서 아버지도 취소권자인데 아버지 엄마도 아들이 자기 동의 없이 계약했다고 흥분해서 바로 취소시키지 말고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딱 살펴봤더니 3억짜리 건물을 1억 원에 팔아놨어. 이놈이 이게 이 망할 놈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로서 이 계약을 뭐야? 취소시켜버려야지. 취소된 계약은 어떻게 된다고?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안 넘겨줘도 되는 거지, 집을. 넘겨줬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부당이득 반환청을 통해서. 애는요? 애는 어떻게 해? 애도 취소시켜버리고 싶네. 애도 태어난 것도 취소시켜보고 싶은데 그건 안 되고 펜드로 만들어버려야 돼. 애를 눈탱이 밤탱이 이렇게. 두 번째 보니까 1억짜리 건물을 세상에 3억에 팔아놨네. 기특하게도. 어떻게 취소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취소 안 할 수도 있나 없나? 취소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안 할 수도 있죠. 이거를 추인이라 그래. 추인해버리는 거지. 전화 걸어가지고 상대방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계약하셨죠? 우리 아들 사실 내가 어릴 때 한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애가 좀 건늙어서 그렇지 미성년자였다. 근데 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데 저는 애비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동산 거래도 한 번씩 해보는 게 교육상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절대로 취소할 생각이 없으니까 중도금 잔금 잘 준비하세요 라고 해버리지. 취소 아니면 추인요. 추인이 뜻이 뭐라고? 취소하겠다 안 하겠다. 선택권을 준 거야. 그래가지고 추인을 딱 해버리고 애는 팬더로 만들면 안 되죠? 팬더가 있는 공원에 놀러 가야지. 같이 가족 여행을 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은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선택권을 가졌다는 게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일단 유효로 놔둬놓고 싫으면 분리하면 취소시키면 돼. 유리하면 추인해가지고 유효 확정시키면 돼. 그래서 민법의 왕이에요. 완전. 극단적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요까지. 근데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문제도 안 나오고 하는데 요거는 아시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요까지 하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이제 뭘 볼 거냐면 여기 얘기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정도로만 처리하고 당사자는 여기서부터가 시험 범위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목적부터.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뭐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효력이 생긴다는 게 뭐예요? 유효. 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목적이 한번 읽고 갈까요? 그냥 확정될 수 있고 실현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된다. 안 그러면 어디 갈 건데? 못 갖추면 이거 못 갖추면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불성립이라는 거에 무효라는 거야. 무효가 된다는 것을 잠깐 쉬었다가 요 내용을 오늘 할 거다. 오늘 요 내용을 하고 다음 주에는 요 내용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풀고 가야겠네. 잠깐만요. 문제 하나만 풀고 갈게요. 이거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한번 잘 음미를 해보고 문제가 이해가 되는지 문장이 법률 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았대. 집중하셔서 효력 요건을 벌써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요건을 갖췄다는 것 같은데 성립 요건을 갖췄으니까 효력 요건을 따지겠지. 성립 요건을 갖췄는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네. 효력 요건을 못 갖췄는데도 효과가 생긴다고?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O다 X다? X.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효과가 발생하는 걸 유효라고 한다면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효가 되지 않는 거지. 근데 그 유효가 되지 않는 현상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처음부터 아무 효과가 안 생기는 걸 뭐라 한다고요? 무효. 효과가 생겼지만 다시 무효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 뭐라고요? 취소. 어떻게 되거나 어떻게 될 수 있다?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효력 요건을 못 갖추게 되면. 자,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4번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